자, 우리 세 번째 영상 투부정사 부사주용법 같이 한번 볼게. 투부정사 부사주용법은 앞에서 봤던 형용사주용법이랑 명사주용법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투부정사 부사주용법. 아이고, 잘 안 나온다. 우리 부사주용법에서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부사란 녀석이 도대체 뭘 하냐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부사가 한 역할이 뭡니까? 부사는 동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형용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같은 부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설명하는 녀석이 굉장히 많죠. 보면 우리가 명사가 형용사만 설명하는 거였다면 부사란 녀석은 설명한 녀석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얘가 올 수 있는 위치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부사정법은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형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자면 일단 형용사적. 형용사 설명하는 형태로 나올 때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보통 형용사를 앞에다 쓰고 투부정사 나오는 거. 이런 형태. 그래서 이 투부정사 부분이 앞에 있는 형용사 설명하는 거고요. 이 형용사는 특히나 어떤 감정에 대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형용사라는 거 좀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 문장 전체 설명할 때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식으로냐면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를 쓰고 우리가 요거는 명사정법 할 때 주어 자리에 올 때 to 부정사 나온 거 있었지? 이거랑 좀 비슷해 모양이. 근데 다른 점은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를 썼는데 여기다 쉼표를 찍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랑 문장 나오고. 그래서 이 문장 맨 앞에 있는 to 부정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제일 헷갈린 형태가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 문장 맨 끝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형용사조용법 할 때 있잖아. 앞에 무슨 단어가 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형용사조용법에 여기다 미안 앞에 단어가 있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 요렇게 그래서 뭔가 앞에 단어가 있고 뒤에서 앞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얘는 형용사조용법이랑 모양이 좀 많이 비슷한 편이야. 요 녀석은. 그래서 뒤에서 이 녀석이 앞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지용법의 위치는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위치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해놓고요. 그래서 부사지용법은 좀 어려운 게 생각보다 위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예문을 좀 보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예문을 한번 보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아이슬란드라는 명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는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요? 앞에 있는 아이슬란드를 설명하는 형용사주용법처럼 보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 좋은데 우리가 형용사주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뭐뭐 하는, 뭐뭐 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해석해 보면 어때요? 오로라를 보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하면 뭐 그 아이슬란드라고 우리 들어봤었지. 앞에 대문자로 썼으니까 오로라를 보는 아이슬란드 하니까 좀 이상하죠, 맞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오로라를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말이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더 좋아?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아이슬란드로 left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 어때요? 좀 많이 다르죠. 하기 위해서로 해석했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어때요?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앞에 왔죠. 그리고 to 부정사가 왔으니까 얘는 모형만 보도 좀 쉽게 알 수 있죠.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이번에는 sorry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히나 자주 나오는 게 어떤 형용사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 형태로 볼 수 있지.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o 부정사 이 부분이 앞에 있는 sorry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거거든. 너에게 나쁜 소식을 주게 되어서 미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옆에 보면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뭐뭐 하다니 뭐뭐 하다, 결국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해석이 되게 다양한데 이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해석은 제일 자주 쓰는 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차례대로 얘를 목적이라고 부르고 얘를 어떤 결과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 감정에 대한 단어 있죠. 요거 요 형태일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 해석하는 게 이제 조금 특이한 녀석들이 많아요. 얘를 좀 어려운 말로 감정의 원인 이렇게 얘기하거든. 원인이니까 때문에라고 해석하잖아. 맞지?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주용법은 우리 명사주용법도 그렇고 형용사주용법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 모양이.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주용법이랑 모양이 좀 겹치죠. 얘는요, 형용사주용법이랑 모양이 좀 겹치죠. 그래서 위치만 보고는 100%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형용사주용법, 부사주용법 구분할 때, 명사주용법이랑 구분할 때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용법 세 가지 구분할 때는 딴 거보다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이 투부정사가 써져 있는 위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해석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해석만 해서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위치 파악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알겠죠? 위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해석을 꼭 해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에 문제는 답을 보여줄 테니까 아까처럼 중간에 멈춰 놓고 우리 답을 좀 체크하기 바랄게요. 자, 채점 다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해 두세요. 선생님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챕터 목적격 보유로 쓰이는 투부정사 요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우리 선생님 필기하는 거 그대로 좀 봐줘야 돼. 알겠지? 얘는 목적격 보호란 말 자체가 뭐예요? 오형식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이기도 하지만 오형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오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형식 기본 생긴 모양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요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문법은 항상 동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랑 목적어 단어 뜻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다른 내용이면 목적어라고 봐야 돼요. 목적 보어는 당연히 목적어랑 관련 있는 단어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런 관계야. 목적 보어가 목적어를 설명해 주거나, 됐죠? 또는 목적 보어랑 목적어랑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오형식 형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딱 보면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뭐 있어요? 앞에 my father 주어죠. want 동사죠. 그러면 아빠랑 나를 비교해 보는 거야. 같은 사람이니? 아니지. 그럼 얘는 목적어로 봐야 돼. 그 다음 의사가 된다고 그랬어. 누가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의사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want, 원하는데 동사인데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이 녀석은 누구? me를 설명해주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일종의 목적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오형식 우리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되지? 맞지? 그래서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목적어를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단어 올 수 있어요? 목적어, 명사죠. 맞죠? 명사나 대명사가 오겠지, 목적어 자리에는.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명사, 대명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명사, 대명사 설명하는 거 어떤 단어 있어요? 형용사가 올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우리 투부정사 할 때 배웠죠?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있어? 형용사주 용법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투부정사에서 to를 빼면 어떻게 돼요? to를 이렇게 빼면 동사 원형만 딱 남죠? 맞죠? 그래서 동사 원형만 남은 게 투부정사에서 to를 빼고 동사 원형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라고도 부르거든. 동사 원형 투부정사라는 말이야. 그래서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합치면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래서 동사원형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자리에 분사라는 문법을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동사 ing나 pp 형태로 쓰여진 녀석도 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5형식 자리에는 요게 자주 나오거든. 자, 그래서 보면 우리 A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녀석 있죠. 요거에 대해서 나왔어. 투부정사 쓰는 녀석.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 원형 부정사 보이지? 그래서 동사원형을 쓰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냐 동사원형을 쓰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여기 동사 있죠. 이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우리 책에 있죠. 지각동사, 사역동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여기 보이죠? see, 좀 선명하지 않네. see, watch, look at, listen to, hear, feel 이런 단어 있지? 이런 단어가 지각동사 밑에다 써두세요. 알겠죠? 밑에다 써두세요. 그 다음 사역동사 어떤 단어 있어? 여기 있지? make, let, have 세 단어. make, let, have. 자, 우리가 사역동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를 make가 보통은 만들다는 뜻이지. have는 가진다는 뜻이야. 근데 그 뜻 말고 뭐를 하게 하다, 하게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뒤에 뭘 쓴다? 동사원형을 쓴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 왜 중요할까? 이거 너희 3학년 때 내신 시험에서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알겠지? 요거 꼭 알아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3학년 뭐 학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1학기 중간이나 기말 그리고 2학기 때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C에서 help랑 get이라는 녀석 두 녀석이 비교해 대놨는데 뭐냐면 help라는 녀석은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준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 자체가 얘는 원래는 투부정사를 썼잖아. 근데 얘는 동사원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동사원형을 쓰는 게 사역 동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help라는 녀석은요. 특이하게 help라는 녀석은 따로 써놓으면 얘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원형을 써도 되는 거야.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것도 나오지만 보통은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좀 특이한 녀석이라고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help는 둘 다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럼 get은 어떻습니까? get은 원래 뜻이 뭐죠? 얻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밑에 해석 한번 해볼까? I can get him. 나는 그를 얻다 좀 이상하죠? 말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나는 그한테 get을 여기서는 얻다라는 뜻보다는 시키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 나는 그에게 stop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멈추라고 can't get.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거든. 그럼 해석이 어떻습니까?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동사랑 좀 해석이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get도 동사원형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동사원형을 쓰고 투부정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유닛 3는 5형식 관한 파트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3학년 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로 좀 정리해서 꼭 기억해놔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목적어, 목적보. 일단 5형식 구분하는 거 첫 번째. 선생님 중요한 포인트 쓸게.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돼? 5형식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목적어랑 목적보 선생님 찾는 거 설명해 줬지?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동사를 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미안. 보고 목적보어 자리에 어떤 문법이 올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들이 그냥 오게 되면 웬만하면 투부정사야. 근데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오면 동사원형을 쓰더라. 이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됐죠? 자, 선생님이 필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문법 노트에 깔끔하게 다시 옮겨 적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중3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생 돼서도 요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녀석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꼭 마스터해 두기를 바랄게요. 됐죠?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문제 답 한번 봅시다. 자, 역시 멈춰놓고 보세요. 채점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